고PD의 라디오 카페 교통안전 상식 코너 함께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익산경찰서 교통안전 담당 경찰관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꼭 알아야 할 교통 법규부터 안전 상식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죠. 청취자분들도 잠시 집중해 주시고 꼭 실천하셔서 안전한 교통문화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고문석 과장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고문석 경정입니다. 네, 오늘은 직접 과장님께서 또 안전 상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난주에는 이 봄철의 졸음운전 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사고 유형이 또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4월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었고 예. 현재 5월에는 가정의 달 행사, 초, 중, 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및 지역축제 등 코로나로 주춤했던 각종 행사들이 개최되면서 예. 여행객들의 증가로 도내 각 지역의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교통사고 유형은 보행자 사고이며 네. 현재 경찰에서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중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만 377건으로 이 중 보행자 교통사고는 4,057건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은 4,025명이고 예. 보행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6명이나 됩니다. 예.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도 보행자 사고로 3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자 교통사고는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수도 있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 운행이 일반적으로 편리한 운송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분들은 항상 유념하시어 안전 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정말 익산시도 전북 도내와 마찬가지로 이 교통 사망 사고 중 보행자 사망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과장님, 이 보행자 사고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가 또 있을까요? 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예. 65세 이상 고령자의 숫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3년 보행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36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23명으로 64%를 차지하는 만큼 예.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외출을 하실 때 항상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예방 수칙을 숙지하셔서 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정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어르신들은 오래 서 있기 힘들어 하시는데 예. 부근에 횡단보도가 눈에 보인다면 힘이 드시더라도 횡단보도를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예, 예.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차도와 너무 가깝지 않은 위치에 멈춰 도로의 좌측과 우측을 살핀 후 차량이 있다면 잠시 기다리셨다가 충분한 간격이 생긴 후 도로를 건너셔야 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분들이 무단횡단을 하시는 모습을 솔직히 종종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참 놀란 적이 있는데 오늘 방송 이후로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꼭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고 차량이 오는지 확인한 후에 건너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또 숙지해야 할 어떤 수칙이 있을까요? 네. 예. 어두운 새벽길이나 밤길에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보이기 위해 밝은색 옷을 입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예. 길을 걸을 땐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예방 수칙은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네. 익산시 모든 시민들이 준수하여 도로 위에서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전수칙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시민 다른 분들도 꼭 숙지를 하셔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보행자 사고 관련 안전수칙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 4월 20일 보행자 관련 도로교통법이 또 개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4월 20일에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예, 첫째, 기존에는 보행자의 개념에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만 보행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하였으나 예, 개정법에서는 이 두 가지 외에도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어린이용 놀이기구, 끌면서 통행하는 이륜차, 네. 자전거 등도 보행자의 개념에 포함이 되어 보행자의 개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둘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하였으나 네, 개정법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예, 보행자는 도로의 전 구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네, 이때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를 향해 물차별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폭언을 하게 된다면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등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네. 이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더 강화됐는데 이 말씀해 주신 사고 예방 수칙 또 4월 20일 이 개정 도로교통법을 원음방송 청취자분들은 잘 숙지하시고 유의하셔서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익산 시민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네. 바쁜 일상 속에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소중한 내 가족과 주변 분들이 안전한 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근 TV에서 인상 깊게 접한 공익 광고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분이 출연한 광고인데요. 예. 그 선수는 현역 시절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었던 비법을 이야기하면서 예. 발리 슛을 할 때도 딱, 헤딩 슛을 할 때도 딱, 네. 수비수 한 명을 제칠 때도 딱. 네. 여기서 딱은 예.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음. 잠시 멈추는 동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골대도 사람도 잠깐 멈춰야 보인다며 차량을 멈추니까 보이지라고 말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횡단보도에서도 우회전 교차로에서도 인도가 없는 길에서도 보행자는 도로 위의 차량 멈춤 신호입니다. 예. 이 점 꼭 상기하시어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리며 익산경찰서는 익산 시민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어떤 공익 광고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용하고 안전한 교통 안전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또 2주 후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를 드리죠. 지금까지 오늘은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의 고문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